영국 런던시 캐닝턴 구청 고객관리과 공무원 존 메이입니다. 한눈에 봐도 성실함이 가득하고 자로 잰 듯 정확함이 물씬. 22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접수되면 이미 고인이 되어 정지된 생애 속에서 하나하나 의미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고 꼼꼼하게 유품에 남아있는 단서를 추적하여 참석할 망자의 지인들을 찾아 일일이 부고를 알립니다. 번번이 가족을 불러내는 일은 실패로 끝나지만 그들의 종교 성향까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론 카톨릭식으로, 혹은 성공회식으로, 또는 교회 밖 양지 바른 곳, 구구절절 정성이 가득한 조사를 쓰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모든 장례 모습은 마치 공식처럼 집례자와 단 한 명의 조문객 존 메이뿐. 그래도 여느 장례식 못지않은 경건함을 더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이렇듯 그의 업무는 고독사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입니다. 22년째 같은 일을 하고 그 거리, 그 사무실, 그 옷. 똑같은 식단의 식사를 마치고는 하는 일 또한 같습니다. 두툼한 파란 앨범, 외롭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각자의 인생과 시간, 사연이 가득합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진 많은 영혼과 그들을 기리는 마음을 담은 사진들, 그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취미이자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정성스레 통과 의례를 치르다 보니 치러야 할 유골함은 쌓여만 갔고 저렴한 화장 대신 비싼 장례를 치르느라 매번 예산 초과. 새로 부임한 상사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비용 절감 조치를 핑계 삼아 새 출발이란 허울 좋은 단어를 들먹이며 해고를 통보합니다. 실직하게 된 그날, 사건을 신고받는 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사건 주소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파트. 커튼을 젖히니 존의 집 창문이 보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의뢰인. 꼼꼼하고 세심하게 단서들을 챙겨 무연고자임이 확실해 보이는 빌리 스토크 사건을 접수합니다. 상사에게 마지막 사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존 메이. 자비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며칠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의뢰인의 뒤처리 또한 최선을 다짐하며 추적에 나서는 존 메이. 알코올 중독자로 홀로 생을 마감한 빌리 스토크. 그저 그런 낙오자였을까? 빌리의 생애를 따라다니며 생전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빌리의 직장 동료와 만나고 다혈질 불평꾼이었지만 분명한 철학으로 인해 동료들에겐 혜택을 줬던 동료였습니다. 빌리와 생사를 넘나들던 참전용사를 만나고 불꽃 같은 에너지로 매 순간을 당당하게 살아왔던 전우였습니다. 빌리가 잠시 사랑했던 옛 여성을 만나고 사랑에 책임지지 못하는 남봉꾼이었지만
마음을 주는 법을 알았던 남자였습니다. 빌리와 함께했던 노숙자들도 만납니다. 빌리의 장례식장에 와달라는 말도 잊지 않는 존 메이. 감옥을 전전하며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빌리. 아빠 소식 알리 없는 그의 딸도 찾았습니다. 빌리 방에서 발견된 낡은 앨범을 새 앨범으로 바꿔 빌리의 딸 켈리에게 건넵니다. 냉담했던 켈리, 아버지에 대한 잊혔던 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빌리 스토크의 장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단조롭던 존의 일상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켈리가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군요. 그 옷에서 벗어난 평소와 다른 화사한 니트를 입고 장례 절차를 따뜻하게 설명하는 존. 켈리는 성실한 존의 태도에 마음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존과 켈리. 빌리 스토크의 장례식은 이전의 장례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이들이 추모하기 위해 참석한 장례식다운 장례식. 그런데 존 메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조문객 하나 없는 장례식이 진행 중일 뿐. 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켈리와 빌리의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켈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강아지 사진이 그려진 컵을 고심 끝에 고릅니다. 작은 선물을 들고 홀가분하고 설레는 모습으로 가게 문을 나서는데 빠른 업무 처리를 하는 존의 후임 직원에 의해 관은 사망 날짜와 이름만 적히고 아무도 오지 않은 채 단 한 명의 조문객도 단 한 줄의 조사도 없는 장례식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알리 없는 켈리는 무심히 지나가고 적막함만이 감도는 존의 무덤. 한 사람, 두 사람, 천사 같은 그들이 추모를 시작합니다. 날아오듯 달려온 사람들이 존 메이의 무덤을 에워쌉니다. 존의 죽음은 진정한 존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엄하지 않은 죽음이 있던가요?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없어도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존 메이는 누구입니까?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따뜻한 시선으로 일깨워주고 삶과 외로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고마운 영화 Still Life입니다. 정물화라는 뜻을 지닌 영화 제목처럼 생명력 없이 정지된 위치에서 고요하게 존 메이의 일상을 담아냈는데요. 꿈꿀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가 머무는 잿빛 공간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보통 사람이 스쳐 지나갔을 일상의 낭만을 상기시키며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인생 뭐 있나요? 살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꿈꾸는 인생. 그것이면 됐다는 것을. 힘겨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영화였습니다.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이 제작, 각본, 감독까지 겸한 두 번째 연출작으로 그의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4개 부분을 수상, 인도 케랄라 국제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었던 존의 무덤. 억울하고 씁쓸한 마음이 치고 올라올 때쯤 존의 파란 사진첩에 간직되어 있던 사진의 주인공들이 하나둘 존의 무덤가로 모입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준 존 메이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연출은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정지된 삶의 역설적인 가치를 전달하며 깊은 공감을 불어넣었던 우리의 주인공 존 메이 역의 에디 마산. 꼭 맞는 맞춤복 같았던 연기 달인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물빛 눈동자가 반짝일 때마다 따뜻함과 애틋함, 쓸쓸함이 느껴지는 감정이입의 신공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이며 살아가라고 삶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영화 Still Life. 어찌 우린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냥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것의 차이를. 이상 93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